네, 그렇습니다.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을 구하겠다고 관저 앞에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여기에 몰려간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사람을 구하러 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 파면된 대통령, 그리고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범,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 내란범을 옹호하고 내란범을 부하 내동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자, 내란죄 부하 내동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네, 구속 요건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 부하 내동은 범죄입니다. 저 얼굴들 아주 오늘 화면 좋으네요. TV가 아주 좋아요. 나경원 의원은 계엄 당일날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계엄 당일날 헌법재판소는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있지를 않아서 예? 그 당시에 제가 재직하지 않아서 확답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엄 당일날 법원이 계엄 당일날 회의를 합니다. 왜 회의를 했냐라고 물으니 합법적인 계엄일 경우 뒷받침하려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회의를 소집했을 것이고, 이것은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 소원 들어온 것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 소원 들어온 것은 181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죠.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이 헌법 소원이 들어왔는데 법원이 먼저 판결을 내리면 이 헌법 소원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안에서는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결 가처분도 정해놨고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김종선 씨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이분은 동생이 죽었어요. 엄마가 1살 때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54년 만에 나타나서 그 동생의 보험금을 저 엄마가 다 갖고 가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이 단 10초 만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저것은 위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국회에서는 법을 바꿨습니다. 저분은 3심까지 끝났어요. 이제 4심,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법으로 다시 판결해줘야 합니다. 저렇게 억울한 사람이 김신혜가 그랬고,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누명 쓴 사람이 그랬고, 저 김종선 씨는 대법에서 10초 만에 끝납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4심 해주시고, 저런 일이 있기 전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빨리, 위급한 것은 헌법소원에서 빨리 처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어린이들 견학 프로그램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럼 어린이들 와서 법정에 구경합니까? 안 합니까? 네, 다 구경하고 법복도 입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복도 입어보고 구경도 해요.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대법원 법정에 어린이가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견학한다고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찍고 법원을 다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견학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이곳이 국회가 국정감사 가서 가는 것을 놓고 짓밟았다고요? 그 사진 누가 찍었어요? 우리가 가 있는 동안 뒤에서 소리를 지른 그 보좌관 누구예요? 국민의힘 보좌관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도 들어오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이 사진들은 누가 찍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보좌진이 찍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중에 누가 찍은 거죠? 경청하십시오. 자, 서영교 의원님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법정은 견학 프로그램으로 국민의힘을 이용합니다. 오늘 말하듯이 헌법재판관도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받아서 대법원 행정처장이 가자고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거짓, 허위사실 마이크 꺼져 있대요. 꺼져 있대요. 국정감사를 통일, 해석하는 불만 들어왔지 꺼져 있답니다. 국회의원들을 오늘 질타하고 그러니까 똑같아. 윤석열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오전 국감을 제 시간에 마쳐야 됩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우리 헌법 재판소 의원님. 사무처장님. 네. 서영교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로 다수결로 국회 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협의와 다수결 다 존중돼야 됩니다. 네. 신동욱 의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예의를 지키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런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 마무리하시고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의원 무격신당 질려요.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앉으세요. 그렇게 거짓말로 앵커 할 때 박은정 의원님 보도했나? 질의하시고 서영교 의원님 그만 발언해 주십시오. 박은정 의원님 그렇게 질의하십시오. 거짓말로 네. 앵커할 때 보도했나 신동욱? 그렇게 저 거짓말로 마이크는 앵커할 때 꺼져 있는 보도했나? 상태니까 진행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님처럼 그렇게 항의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방해할 생각이면 그냥 나가십시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 겨울 윤석열을 의원 위법한 잡아놓고 계엄이 지지. 계엄을 국민의힘이 선포한 잘못하면 다 지적할 대통령의 거예요. 탄핵 심판에 나가시라고. 확실한 책임감을 구속시키듯이. 가지고 탄핵 싫으시면 심판을 나가시라고요. 이끌어주시고 추운 그 겨울 응원봉을 든 국민들께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내란을 저지른 확실하게 철퇴를 가할 대통령을 겁니다. 파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셨습니다. K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신 헌법재판소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위상 높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관 결격 사유에 대해서 헌재에서 일부 위원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고 그다음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제가 작년 11월에 대표 발의해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님들 또 비교섭 의원님들께서 이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재판 소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는 법원이 법관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의적인 법률 해석과 왜곡 적용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한 저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희생이 조봉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법살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소원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화면
보여주세요. 이미 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재판 소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고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헌된다는 취지로 이 위헌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미 확립된 판례를 통해서 법원의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잘못 적용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법원의 결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판단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지금 재판 소원 제도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독일의 재판 소원은 과거의 나치 독재 시절에 위법한 그 나치 독재 그것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시절에 판사와 검사들, 법률가들이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전체 사건 중에 재판 소원 사건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소원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최근에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쥐기현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 그 기본권을 가진 국민들이 이 내란 재판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쥐기현 판사의 이 재판, 나중에 이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판결이 법원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내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 그리고 내란 그 기소한 특검이겠죠. 이 주체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소원 제도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지켜 바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재판 소원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재판 그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재판에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에도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재판 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사무처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죠. 국민이라는 말은 참 추상적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이웃 결국 국민이란 말은 어렵고 추상적이지만 딱 가만히 따져보면 나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그것이 궁극의 국가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권 분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볼까요? 행정부의 권한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를 합니다. 입법부의 권한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견제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사법부의 권한도 상권 분립의 당연한 원칙에 따라 견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사법부만 성역이 아니겠죠. 그럼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행정부의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든지 대법관을 임명한다든지 해서 임명, 예산 편성 등을 통해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헌법교과서에 다 배우는 내용이죠. 입법부는 법령을 제정한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권한들이죠. 당연한